어느 날 밤. 누려. 오빠 왔구나. 내일 아침에 와도 되는데. 어떻게 그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최대한 빨리 와야지. 많이 울었어? 어, 눈 많이 부었지. 괜찮아. 나 그럼 일단 먼저 절부터 할게. 그래, 엄마 잠깐 모시고 올게. 제 남자친구예요. 지난번에 병원에서 짧게 보셨죠? 그래, 그래. 늦은 밤에 온다고 고생했네. 와줘서 고마워요. 은은 말을요. 제가 오늘부터 발인 날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마음 써줘서 고맙네요. 일단은 향부터 꽂고서. 예, 예. 잠시 후. 부족한 거 없어요? 국도 더 먹고 그래. 음료수도 갖다 먹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누리랑 같이 먹었어요. 그래. 내가 병원에서는 워낙 경황이 없어서 못 물었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서태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누리보다 3살 많습니다. 그래요. 누리 아빠한테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누리랑 1년 넘게 좀 만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나이가 30 중반이 다 됐으니 서로 결혼 생각은 있고요. 네, 저는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인데 누리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누리만 괜찮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쯤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경우도 많다 보니 서로 얘기를 잘 해봐야겠지요. 누리 참 이쁘죠? 그럼요. 선한데 야무진 구석도 있고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 편히 하시죠. 그냥 태훈이라고 불러주세요. 내가 누구든 말을 바로 놓는 스타일이 아니라 천천히 놓을게요. 예. 상심이 참 크시죠. 누리도 그렇고 어머님도 겉으론 내색 안 하려 하시지만 많이 슬퍼 보이세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암이라는 게 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이잖아요. 투병 생활도 길었고 어떻게 잘 치료하며 극복하길 바랬는데 전이가 빨라져서 일이 이렇게 된 게 가족 입장에선 아프고 쓰라리지요. 누리가 특히나 힘들 거예요. 누리 친엄마도 그렇고 아빠마저도 암으로 떠나버렸으니. 친엄마요? 누리한테 미리 말을 못 들은 모양이군요. 나 사실 누리 새엄마예요. 오래전 누리 아빠랑 재혼했거든요. 정말요? 전혀 몰랐습니다. 누리가 평소에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론 새엄마라 해서 각별하지 않을 건 아니었지만, 정말 모녀 사이가 각별해 보였거든요. 각별하지요. 내가 낳지만 않았지. 누리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재우고 다 했어요. 내가 새엄마라는 거 알면서도 누리도 나 받아들이고 이해해줬고요. 난 그것만으로도 참 고마워요. 나도 재혼 가정에서 자라서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거든요. 나는 못 받아들인 걸 누린 참 고맙게도 선뜻 이해해줬죠. 아유, 친딸은 아니어도 누리 나한테 참 보석 같은 아이란 거 말해주고 싶다 보니 이렇게 딥하게 얘기가 흘러갔네. 난 누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믿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님의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저도 못지않게 누리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고요. 아버님이 이제 안 계시지만 제가 나중에 사위가 된다면 어머님이랑 누리 잘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 친구분들 오셨어요. 그래. 마저 먹고 있어요. 편히 다녀오십시오. 엄마랑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둘이 너무 진지해서 내가 도중에 끼어들기가 그렇더라. 그냥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매력 어필한 거야? 응, 듬직한 사위 되겠다고 말씀드렸지.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마음속으로 약속할 거야. 너 잘 지켜줄 거라고. 그래. 그리고 누리야, 나 아까 어머님한테 얘기 들었어. 알고 보니 어머님 새어머니시라며? 둘이 그 얘기까지 갔어? 나중에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들었구나. 어머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 나중에 오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되는데. 난 엄마가 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날 태어나게 해준 엄마, 그리고 날 키워준 엄마. 이렇게 두 분. 나한테 네 얘기 해줄 수 있어? 어? 사실 난 친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친엄마가 날 임신하고 있던 중에 암이란 걸 알게 됐대. 당장 치료가 시급했는데 친엄마는 당신보다 태어날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치료를 거부하셨다나 봐. 당연히 아빠는 절대 안 된다 했고. 근데 결국 엄마의 의지를 꺾지 못한 거지. 난 다행히 건강하게 잘 태어났지만 엄마는 악화된 병의 치료를 계속 나 때문에 미뤘다 보니까 결국 날 얼마 못 보고 세상을 떠나신 거야. 누리라는 이름도 엄마가 지어줬대. 친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던 게 그런 거였구나. 너도 마음이 마냥 좋진 않았겠네. 어릴 땐 몰랐다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선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었지. 내가 없었다면 엄마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만약의 생각 때문에. 근데 아빠가 그러더라고. 너 때문에 네 엄마가 힘들어진 게 아니라면서 오히려 내가 와줬기 때문에 엄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날 만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싸울 수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네가 미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네가 엄마의 희망이었고 엄마가 아빠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면서 네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엄마가 바랬던 거니 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엄마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고. 멋진 말이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 친엄마가 온 마음을 다해 끝까지 선택한 건 나니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친엄마의 마음을 느끼며 잘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새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란 걸 알게 돼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영향이겠다 싶어. 모두 감사하네. 물론 본인을 희생하고 널 태어나게 해준 친어머님도 너무 대단하시지만 특히나 난 지금 어머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니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 난 정말 둘이 그런 관계란 걸 전혀 못 느꼈었거든. 맞아, 다들 그렇더라고. 꼭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연상되는 계모 캐릭터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게. 나도 이젠 우리 부모님만큼이나 어머님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하루빨리 누리네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겨. 며칠 뒤 장례식 끝난 후. 아우, 되다. 누리야, 계속 밤새느라 고생 많았다. 네, 엄마도요. 아빠 잘 가셨겠죠? 물론이지. 우리가 명복을 잘 빌었으니 좋은 곳에서 잘 쉬고 있을 거야. 피곤하실 텐데 씻고 쉬세요. 저도 주말엔 밀린 잠 좀 자야겠네요. 그래. 누리야. 네? 이게 뭐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우리한테 남긴 편지. 어? 장례식 끝나고 병원에서 마저 아빠 짐 챙기는데 간호사가 침대에 있던 거라고 주더라. 같이 읽어볼래? 네. 아유, 네 아빠 참 악필인 건 여전해. 그러게요. 일단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두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한 시간들, 추억들 다 가지고 갈 거야. 내가 표현이 서툴었는데도 이해해줘 고맙고 마지막까지도 날 보살펴주고 힘이 돼줘서 고마워. 내가 머지않아 떠나게 되더라도 다들 너무 슬퍼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어. 과거에 내가 먼저 떠난 누리 엄마를 추억했듯 두 사람도 나를 마음속에 떠올리며 힘내서 살아주기를. 이제 두 사람 지금처럼 서로 가족으로서 잘 있어주고 행복하게 살아줘. 멀리 하늘에서 응원하고 지켜볼게. 모두 사랑합니다. 내 가족들. 진짜 글씨 못 써, 우리 아빠. 사랑 글자가 사람처럼 보이네. 아휴, 이런 말 날 간지러워서 못하는 사람이 참. 누리야. 네. 아빠가 말했듯이 이제 우리 둘이 남았다. 응? 네. 지금처럼 서로 잘 의지하고 살자, 딸. 나한테 네가 있어 다행이야.
저도요. 이 막막한 슬픔을 누군가랑 같이 공유할 수 있단 게 참 감사하네요. 1년 후. 반갑습니다. 저 누리 엄마인 최정희예요. 이렇게 좋은 날 예비사돈 때 뵙게 되어 참 감사하네요. 예, 반갑습니다. 대훈이와 누리가 이제 부부로서 가정을 꾸리게 돼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다니 부모로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맞아요. 제 품에만 끼고 놀 줄 알았던 우리 외동아들이 장가라니. 좋으면서도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네요. 아이, 싱숭생숭하더니. 아유,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아들 뺏기는 기분이라고. 뭔 소리라는 거야, 엄마? 별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워낙 이쁘게 키운 아들이라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답니다. 사돈댁께서도 그 마음 이해하시죠? 예, 아무래도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이 우선시되다 보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식사하기 앞서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건 다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뭐 허례허식이다 말이 많다지만 생략하자니 아쉽고 또 누군 안 챙겨줬다 이러면 괜히 빈정만 상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제 딸 결혼하는 거니 성실껏 잘 준비해주고 싶어요. 아유, 좋네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애들 신혼집일 텐데 사실 저희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희가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에요. 늘 먹고 사는데 치여 살다 보니 그저 가진 집 하나가 전부인지라 우리 태훈이가 진작 나가 살고 싶다 했는데도 그걸 지원을 못 해줬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내후년쯤에 저희 집에 크게 목돈이 들어올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애들을 신혼집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 살 곳이 없으니 일단은 저희 집에서 합가를 했다가 돈이 들어오면 그때 신혼집을 해주는 게 어떨까요? 이건 제가 지금 혼자 생각한 거예요. 합가를요? 그래,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바로 지불해줄 상황이 여의치 않잖니. 니들 다 본가에서 지내고 있던 터라 집을 구하려고 하면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간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를 아무리 안 되지만 집까지 구하긴 빠듯할 테니까. 왜? 별로야? 글쎄요. 별로라기보단 갑작스러워서요. 어머님이 꼭 해주시려고 하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저희가 상의해서 전세든 반전세든 알아는 봐볼게요.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지나치게만 비용 안 쓰면 보증금 정도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 아까는 좀 아닌 것 같아. 서로 불편할 거야. 그런가? 우리가 뭐 과도하게 터치하고 그럴 성격은 아닌데. 지금처럼 내가 요리도 맛있게 해주고 태훈이 방서 신접살림 차리면 뭐 크게 다를 게 있을까? 그거야 우리 생각이지. 신혼인데 그러고 싶나? 당신 먼저 앞서서 그러지 말어. 내 생각 말도 못하나? 이런 자리에서 말 안 하면 언제 해? 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제 생각을 말하자면 사실 애들이 신혼집 준비하는데 어려움 겪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애들 신혼집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사돈댁 집을요? 그럼 사돈댁께서는 저는 원래 고향이 충청도인데 그쪽으로 내려가 있을까 합니다. 원래 살던 집도 그곳에 있고 최근에 제가 들어가려고 집도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남편 떠난 뒤로 일도 쉬고 있고 고향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리한테는 얹을만 해뒀는데 지금 사돈댁 얘기 들어보니 합가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딱 맞겠다 싶네요. 아유, 그럼 현재 사는 집이 어느 동네세요? 애들 살기에 주변 편의시설은 괜찮나요? 요즘 집값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 그런 걸 바로 넘겨주시다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했네요. 너무 놀라서. 괜찮아요. 현재 누리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역, 인프라 다 괜찮아요. 초품이라 애들이 나중에 아이 낳고 쭉 살기에도 좋을 겁니다. 어머머, 세상에.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집 문제면 해결되면 저희 결혼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겠어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지. 두 사람이 부담 안 가질 수 있는 선에선 이게 최선인 것 같아서. 모쪼록 두 사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선물인 거 알지?
물론이죠. 장모님이 저희 위하는 마음 새기며 잘 살겠습니다. 그래. 엄마. 1년 후. 누리야, 우리가 여행 다녀오면서 너 생각나서 특별히 사온 거야. 파리에서 이 가방 보자마자 이건 네가 좋아하겠다 싶더라니까. 어머, 이렇게 비싼 선물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거 엄청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우, 너한테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받아. 요즘 젊은 사람들 이 브랜드를 이렇게 좋아한다면서? 유럽 여행 같이 간 친구들이 그러더라. 너도 꿀리지 않게 이런 거 하나쯤은 매야지. 그런가요? 아무튼 여행 다녀와서 제 선물까지 감사해요. 엄마, 내 것도 당연히 있지? 아유, 그럼 내가 우리 아들 걸 뺄까봐? 역시 우리 엄마. 유럽이 확실히 좋긴 좋더라.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데 못 하러 가나 했더니만 아주 돈값 했어. 맞아. 파리는 말할 것도 없고 피렌체에 갔을 땐 그 건축물들이 완전 예술작품이더라니까. 정말 좋으셨나 봐요. 물론이지. 스위스에서는 그 융프라우 산에 올라갔는데 온통 눈과 산으로 뒤덮인 게 야, 그렇게 절경일 수가 없대. 푸른 하늘이 그냥 화가가 그려놓은 한 폭의 그림 같더라. 산꼭대기에서 찍은 사진만 해도 100장이 넘을 거야. 어휴, 완전 신나셨네, 우리 엄마. 나중에 다시 가보면 느낌이 또 달라. 그때 안 보이던 게 눈에 새롭게 들어온다니까.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나? 비행기 값부터 돈 드는 게 한두 푼이어야지. 이번에도 너네 아니었으면 어림도 오, 엄마! 사진 이거 대박이다.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면 장난 아니겠는데? 응, 그렇지. 그 아빠도 잘 나왔어? 그러게요, 잘 나오셨네요.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유, 그러고 보니 나도 갑자기 가고 싶어지네. 그럼 내가 안방 쓸 테니까 아빠는 저기 있어. 예, 누리야. 네? 가방 진짜 이쁘지? 그거 참 비싼 거야.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우, 뭔 그놈의 작은 가방이 그렇게나 비싼지. 우리가 그래도 너 준다고 돈 안 아끼고 산 거란 거 알지? 네.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저러시지? 있잖니. 여행 다녀와서 좋은 건 좋은 건데, 참,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게 여행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 나 진짜 이번에 통장 잔고 보고 깜짝 놀랐잖니. 언제 이렇게 줄였나 해서. 아우, 카드값이 무슨. 아무래도 여행 경비가 좀 들죠. 그래, 자식이 보내주는 거 아니면 다시는 갈 엄두도 못 내겠더라. 나중에 우리한테 유럽 여행 보내달라고 어필하시는 건가? 남들은 유럽에 크루즈다 뭐다 좋은 데는 다 다니길래 한번 가봤는데 이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량이 찢어진다고 누구 흉내냈다가는 당장에 우리가 죽겠어. 이제 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나이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돈 벌려고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으니 막막해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러다가 덜컥 누구 한 명이라도 아프면 어쩌나 싶고. 그렇게 걱정되셨음 여행을 애초에 가시질 마시지. 남들 다 간다고 마냥 이렇게 앞뒤 생각 않고 유럽 여행을 가는 사람이 어딨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매달 우리한테 용돈 좀 챙겨주면 참 좋을 텐데. 매달이요? 그래. 다른 사람들도 자식들이 매달 단 얼마라도 용돈하라고 보내준다더만. 부모님 힘드시니까 일하지 마시라고. 어머님. 그래서 저희가 생신 때나 명절에 다른 사람보다 더 두둑이 챙겨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따로 용돈 챙겨드릴게요. 그치만 매달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줄 건데? 네? 아이고, 내가 벌어둔 것도 없는 나이가 되니 참 서럽다, 서러워. 어차피 이번에 용돈 줄 여유가 된다면 다음 달에도 주고 다다음 달에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너무 어려운 부탁하는 거니? 내가 너 생각해서 가방까지 사왔는데? 그럼 어머님, 상황이 많이 여의치 않으신 거면 저 맘만 받고 이 가방은 받지 않을게요. 뭐? 이거 어머님 말대로 정말 인기 있는 거라 내놓으면 제값 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힘드시다는데 제가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는 건 아무래도 마음이 정말 좋지가 않네요. 도로 받아주세요. 예, 난 그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어머님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둘이 뭔 얘기하고 있어? 참나, 뭘 저렇게 매정하게. 1시간 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놓고 누리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럼 우리가 비빌 땐 너희밖에 없는데 어찌라고. 내가 지난달에 보낸 용돈 그새 다 쓰셨어? 이러고 한다고 내가 2배 더 보내드렸잖아. 그거 나 선물 사고 여러 가지에 썼지 뭐. 얼마 내가 유럽 여행 보내준 것도 누리한테 말한 거 아니지? 아우, 나도 그 정도 눈치가 있어. 차라리 말할 거면 나한테 말을 해. 오늘은 서로 불편한 꼴 만들지 말고. 그럴 거야. 애가 어쩜 그렇게 칼이니? 시댁이 어렵다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선.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엄마 아빠 입장에선 돈 달라고 하기 어렵지. 어째서? 나야 엄마 아빠 아들이니까 챙겨주고 싶은 맘인데 우리는 아닐걸. 반대로 생각해봐도 우리 결혼할 때 솔직히 엄마 아빠가 뭐 딱히 지원이란 게 해준 거 없잖아. 오히려 누리가 한복에 이것저것 선물 챙겨드렸지. 이거 듣지 아니 황당하네. 그럼 봐 돈 없어 지원 못 해준 부모는 매달 용돈도 바라면 안 된다는 게냐? 네가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하지. 누리 장모님은 우리 신혼집 하라고 무려 시세가 10억 이상인 집을 내줬어. 그런데 반해 엄마 아빠는 오히려 합가하라고 나오고. 그래.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난 부모다.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하나 해주지도 못하고 그런 부모가 감히 용돈을 받았으니 참. 엄마 왜 그래? 그런 소리가 아니라. 네 마누라 편 계속 들 거면 우리 계속 여기 내려줘. 택시 타고 갈래니까. 무슨 택시요? 왜? 택시 타고 갈 돈도 없을까 봐? 그 정도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 택시 잘 안 다녀서 못 잡는다고. 엄마, 내가 언제 용돈 안 준댔어? 매달 돈 100만 원씩 꼬박꼬박 안 챙겨준 적이 있어? 내가 월급 속에서 그 돈으로 엄마 100만 원 주는 건데 뭐 누리한테 이 사실 알려주면 곤란하니까 티내지 말자고잖아. 막말로 누리가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주는 100만 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서운해. 어쨌든 나도 빠듯한 입장에서 엄마 챙겨주려고 하는 건데 누리 편만 드는 거로 하고. 태훈이 너한테는 고맙지. 안 그래 여보? 그렇지. 우리 하나뿐인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그래도 누리가 가는 길에 용돈하라고 돈도 적고 이 가방도 되팔면 어지저지 잘 살아보겠지. 네 말대로 누리한테 앞으로 돈 얘기 안 할게. 그럼 됐지? 1개월 후. 엄마가 오랜만에 이 집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때 소파는 이쪽에 있었는데. 그러게 가구를 몇 개는 바꿔서 그런지 또 다른 집 같네. 근데 엄마, 갑자기 서울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제 병원에 갔었거든. 병원이요? 근데 엄마 근처 병원을 안 가고 서울병원을.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다 하셨죠? 뭐 정밀검진 받아야 된대요? 그게 정밀검진을 받기는 받았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병원에서 이것저것 추가 검사를 몇 개 해보자고 해서 몇 번 더 검사하고 나니까는 이건 서울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 누리야, 나 췌장암이래. 3기라고 했다. 췌장암이요? 나도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 처음엔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서울의 여러 병원을 가도 똑같더라. 당연히 수술도 필요하고 이후에 긴 치료 과정이 필요할 거래. 암이란 게 우리 가족한테 왜 이리 잔인하니? 네 아빠가 폐암으로 사망한 지 불과 몇 해 전인데 어떻게 나까지 이런 몹쓸 병에. 나만은 네 곁에 오래오래 남고 싶었는데 나까지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누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울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 힘듦을 얼마나 혼자 감당하고 계셨어요. 무서워서 5년 생존율이 10% 남짓하다는 게 너무... 그날 밤. 여보, 오늘 장모님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어?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여보, 어? 우리 엄마 췌장암이래. 3기. 아니, 세상에, 췌장암? 어, 왜 자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지 모르겠어. 엄마도 날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 아이, 많이 놀랐겠다. 알았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하지, 누리야. 이제 너한텐 내가 있잖아. 그동안 나한테 엄마가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 나한테 남겨진 가족은 우리 엄마 하나인데. 그래, 알지. 근데 이제 나도 네 가족이잖아.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몰라. 우리가 장모님 잘 보살펴 드리죠. 그래. 당신마저 없으면 내가 정말 누구한테 기댈지. 근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뭔데? 앞으로 진행될 수술이나 항암 치료도 그렇고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 종양이 혈관 주변에 있어서 워낙 고난도 수술에다가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비싸더라고. 수술비랑 앞으로 치료할 비용까지 생각하면 1억은 좋게 넘을 것 같은데. 뭐? 1억? 아빠 때도 거의 그 이상 들어갔어. 특히나 병실 1인실 쓰면 더욱더. 암이란 게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구나.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서 엄청나네. 그래서 말인데 수술비만이라도 우리가 좀 보태면 어떨까?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가 나 결혼한다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이 집까지 주셔서 사실 엄마가 모든 암 치료비를 부담하기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우리가 힘들 때 엄마가 선뜻 손을 내밀어줬으니 우리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수술비를? 근데 둘이야. 나도 장모님 너무 돕고 싶고 마음 같아선 치료에 필요한 돈 다 대주고 싶은데 우리 솔직히 현실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아기도 나올 거고 돈이 여러 곳에서 필요할 텐데 수술비를 장모님한테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우리한테 이 집을 줬는데 수술비 보태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그건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봐야지. 그게 어째서 별개의 문제야? 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워. 하지만 우리 냉정하게 바라보자. 장모님이 수술을 해서 100% 암이 나아진다 하면 돈을 당연히 드리겠어. 하지만 췌장암 3기라면 이미 암이 진행될 대로 진행된 상황일 거고 수술이나 치료를 한다 해서 암 완치를 한다는 보장이 너무 희미하잖아.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 우리가 돈을 주자고? 의미 없는 일이야. 수술을 받아도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재발될 가능성도 크고 그럼 계속 돈을 부를 텐데 그걸 다 돈을 지원할 거야? 아니잖아. 벌써 머릿속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있던 거야? 비관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난 이 집의 가장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잘 살려면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가까이 다 보고 왔던 사람이. 근데 암 완치할 보장이 없으니 수술비를 대는 의미가 없다. 그럼 암 말기 환자들은 항암 치료할 의미도 없겠네? 어차피 생존율도 흠악하니까? 우리 아빠 보면서도 그 생각했겠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럼 무슨 뜻인데? 돈이 아까워서 이래? 장모님께서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 꼭 돈이 아니어도 우리가 곁에서, 참 낭만적이네. 마지막? 암 환자의 마지막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마냥 따뜻해 보여? 가족들만 곁에 있으면 고통이 사라진대? 현실을 생각하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약성 진통제 먹으면서 고통을 삼켜도 그 고통이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아. 다시 언제 또 아플까? 치료받는 환자도 지켜보는 가족도 모두 힘든 게 암이야.
난 지금 미국이든 어디서든 좋은 치료제나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 하면 엄마한테 뭐든 해주고 싶은 심정이야.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으니까. 아이, 솔직히 친엄마 아니잖아. 뭐? 길은 정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그래도 피가 섞인 혈육도 아니고 대체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가 뭐야? 난 잘 모르겠어. 그냥 남남 아니야? 야, 너 진짜 최악이다. 고누리.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네가 어떤 인간인지 깨달았네.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직장 동료들이 우스갯소리로 던지는 말을 내 남편이 할 줄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컸을지 몰라. 친자식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난 엄마가 주는 사랑을 받았어.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 따지는 거 아니야. 서로를 위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가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지. 너한텐 정말 큰 실망이다. 아니, 누려! 다음 날. 너 왜 이렇게 통화가 힘드니? 심히 전화를 씹는 게야? 업무 보는 때는 전화 받기 곤란해서요. 무슨 일이세요? 태훈이한테 얘기 들었다. 상심이 꽤 크겠구나. 네. 다른 얘기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 때문에 더 상심이 깊어졌습니다. 아이, 그래. 태훈이가 좀 서운하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남편을 내쫓을 것까진 뭐 있니?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네 남편인데. 지금은 곱진 않네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딱 보이더라고요. 뭘 또 그렇게 단정을 짓니? 태훈이도 돈 얘기 나오니 흥분한 것 같더라. 아이, 비용이 1억이 가까이 든다는데 눈이 뒤집히지 안 뒤집히겠어? 용건 말씀하세요, 어머님. 저 솔직히 지금 어머님이랑 통화하기도 불편해요. 아니, 난 그냥 네가 굳이 돈이 아니어도 사돈댁 케어 잘해드리면 좋겠다는 게지. 꼭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리 생각한다. 돈도 좋지만 내 마음 전달하는 게 우선이야. 사돈댁께서도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니까 그 마음을. 어머님, 곧 생신이시죠? 그렇지? 이번엔 아무래도 참석이 힘들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요. 뭐? 주말에 오면 되잖아. 글쎄요, 주말에도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은 돈보다도 마음을 중요시하는 분이시니 제가 이번에 용돈 없이 마음만 보내겠습니다. 뭐야? 너 지난번에랑 말이 다르잖아. 매달 용돈 달라니까 생신 때 특별히 챙겨주겠다면서. 말이 다른 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달 용돈 달라고 하셨던 분은 어디 가시고 마음을 전달하는 게 우선이란 건지. 이게 심의를 놀려? 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 반대로 서태훈이 어머님 아프시다면서 수술비 지원하고 싶다 했다면 기꺼이 그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서태훈이 찌른 말들이 너무 아프네요. 솔직히 앞으로 이 사람이랑 결혼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까지 의문이 들어요. 예. 너 무슨 말을... 이혼을 하겠단 게야? 못할 것도 없죠.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다. 이건 아니야. 일단은 태훈이랑 만나서? 아니요.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서태훈도 어머님 아버님도. 생각 정리되면 얘기하겠다 전해주세요. 이 일로 저한테 연락해도 저 이제 안 받을 거예요. 야, 누리야! 1년 후. 일단은 이걸로 당분간 수술비랑 치료비는 어떻게 되겠네. 엄만 보험이 있어서 괜찮다 했지만 보험만으로는 한정적이니까 이따 병원 갈 때 아예 선납을 해버려야지. 응? 뭐야 이거? 서태훈 문자잖아. 연락하지 말라니까 왜... 어? 이게 뭐야? 서태훈님이 XX은행에서 오영자님께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뭐야? 오영자면 어머님? 어머님한테 500만 원을 송금했네? 그렇게 현실을 생각하자 했을 땐 언제고 500만 원을 자기 엄마한테 보내? 정말 기가 막히네. 몇 시간 후.
누리야, 문자 봤어? 보냈으니 봤지. 네 엄마한테 보낼 걸 나한테 실수로 잘못 보낸 모양이네. 누리야, 이거 내가 설명할게. 엄마가 요즘 정말 사정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요즘 힘드신 분이 5성급 호텔 뷔페에서 친구분들이랑 생일을 보내? 차라리 딱히 보이도록 프로필 사진을 그렇게 해놓지나 말지. 그건 엄마 돈이 아니라 내가. 그래, 그러겠지.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돈을 보내드렸겠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당신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해봤을 것 같아? 이미 얘기 다 들었어. 그러면서 나한테도 용돈을 바라다니 정말. 겉보기엔 그래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정말 힘들어. 아빠가 최근에 돈 사고 친 것도 있고. 우리 엄마 암 치료비 도와달라 했을 땐 그리 사리분별을 잘하더니 당신 엄마한텐 참 쉽네?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엄마는 가족 아니야? 아, 가족이라고 생각 안 했지 참. 추궁하는 것도 적당히 해. 그래,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한다. 왜? 너 낳아준 친엄마도 아니고 나한테 필요성 안 느껴져서 그렇게 말한 것도 맞아. 나야 나 낳아준 친엄마니까 돈 해줄 수 있는 거고 넌 아니잖아. 아니, 지금 거의 1개월 가까이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면서 이러는 게 맞아?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어차피 돌아가실 거 너 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뻗대는 건지. 뭐, 나보다 장모님을 더 우선하겠다는 거야? 넌 네 엄마만 중요하고 남편인 나는 안 중요해? 그래. 친엄마, 새엄마 따지면서 그런 정 떨어지는 소리 하는 남편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도 난 떨어져 지내면서 미안하단 말은 못해도 적어도 엄마 어떠냐고 안부 연락은 할 줄 알았다. 근데 연락 한 통 없고 그 와중에 네 엄마 생일이라고 호텔 뷔페에 온갖 파티는 다 해줬구나. 그런 사람을 내가 뭘 믿고 계속 가? 이런 남편 필요 없어. 네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사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가 되고 말지. 너 진짜 기우고 나랑 이혼하려자는 거야? 하자. 너도 나 이해 안 된다며. 나도 너 이해 안 돼. 서로 부모님 챙기든 말든 신경 쓸 일도 없잖아.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나 지금 엄마 집에서 일단 지내고는 있는데 직장도 멀고 너무 힘들어.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왜 나와서 살아야 돼? 우리 천천히 대화해보면서 집어치워. 대화는 네가 우리 엄마랑 나 사이 이상하게 규정하면서부터 애진작에 종결됐어. 그리고 왜 우리 집이야? 여기 처음부터 나랑 엄마랑 살던 내 집이었어. 왜? 유치하게 그러고 싶어? 유치? 뭐가 유치해? 난 사실을 말한 건데? 지금 이 집에 네가 돈 좀이라도 보탠 거 있어? 없지? 엄마가 나 대출 받으면서 어렵게 시작하지 말라고 준 집이고 우리 덕분에 수월하게 결혼했어. 나도 이렇게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네가 자꾸 비교하니까 나도 말해볼게. 막말로 네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수저 하나라도 해주셨니?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 말곤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놓고서는 나만 보면 용돈 용돈. 정작 아들한테도 받고 있었으면서 대체 뭐가 그렇게 돈 쓸 일이 많다고 그런데?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마음만은 해주고 싶었겠지. 근데 돈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네가 먼저 친혈육이니 곧 돌아가실 거니 그런 싹수 없는 소리 한 이상 나도 좋게 말 못하지. 네가 한 건 말이고 내가 한 말은 똥이야? 누리야, 나 진짜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 네 뜻대로 해. 장모님 돈 해드리자.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이미 늦었어. 당신 진심 알게 되고 났는데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제발. 나 너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이번에 장모님 일 말고는 큰 다툼 없었잖아.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준 상처 천천히 옆에서 갚으면서 지낼게. 장모님한테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할게. 협의 이혼이 안 된다면 소송할 수밖에 없지. 배우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시댁에 주는 거, 그것도 명백한 이혼 사유야. 부부 공동의 생활을 서로 협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거라고. 아니, 이혼은 다시 생각해줘. 이대로 못 헤어져. 너 안 돼, 누려. 내가 아니라 이 집을 떠나는 게 싫은 거겠지. 그건 짐은 대충 캐리어에 다 넣어놨어. 빠진 거 같으면 챙겨서 당장 나가줘. 이번 주까지 협의 이혼 의사 없으면 변호사 선임할 거야. 정말 징글받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사람이 이렇게 사월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독한 네 집에. 그래, 네 엄마랑 백년만년 잘 살아라. 그래, 백년만년이라니 수술 앞둔 엄마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말이네. 행운 빌어줘서 고마워. 너도 그렇게 네 부모님 평생 용돈 지원하면서 백년만년 잘 살길 바라. 몇 개월 후. 태훈아, 너 이번 달에 용돈 안 보냈더라. 어떻게 된 거야? 나 안 그래도 친구들이랑 단풍 구경 가기로 했단 말이지. 거기 가서 애들한테 밥도 사야 되고. 아, 밥은 맨날 엄마만 사. 아유, 돌아가면서 샀는데 이번엔 내 턴인 거지. 아들,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오늘 뭐 안 됐어? 몰라, 이씨. 요즘 주식 완전 개판됐어. 어? 아, 그래도 너 치고 빠지는 타이밍 괜찮았잖아. 아, 모른다고. 이게 왜 승질이야? 아니, 얼마나 손해를 받길래 그래? 아니, 오를 줄 알고 비싸게 샀는데 오르기는커녕 점점 떨어져서 미치겠어. 지금 내 1년치 연봉이 날아갔다고. 아, 뭐? 아이, 그럼 나 억 단위를 날린 거란 말이야? 아니, 그 돈을 나한테 주면 그게 얼만데? 이 와중에도 엄마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엄마, 그동안 내가 그래도 아들이라고 엄마 아빠 해달라는 걸로 다 해줬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보태주기는커녕. 아이, 위로도 안 바란다. 아, 제발 나한테 돈 얘기 좀 그만해. 나 이제 더는 돈 못 줘.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너만 믿고 있는데 돈을 안 준다니? 그게 말이 돼? 지금까지 준 돈이면 진작 효도 털고도 남았지. 그놈의 돈 타령하는 것 때문에 이용남 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돈 주고도 후고했어. 아들, 엄마 눈 봐, 응? 아, 너 지금 화나서 이러는 거야. 우리 착한 아들이 이럴 리가 없잖아. 됐어. 나 하나도 안 착하고 돈 안 주면 집 내쫓을 거라고 협박해도 어쩔 수 없어. 까짓거 월세라도 하나 구해서 나가 살지 뭐. 엄마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돈 뜯기는 거보다 돈 덜 들 것 같은데. 아니, 안 되지, 태훈아. 너 진짜 집 나간다고? 아니지, 태훈아. 엄마 내일 밥 사야 된다니까. 아, 돈 없으면 카드라도 줘. 그날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전화가 와서 엄마랑 연 끊고 왔으니 다시 받아달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주식이고 뭐고 이젠 다시는 안 하고 너랑 잘해보고 싶다나 뭘 하나요. 주식 잘 된다고 자긴 평생 돈 잘 벌 것처럼 의기양양해 하더니 몇 개월 사이에 참 못하게 됐죠. 남편 말고도 주식으로 여러 피 본 사람들을 보면 우주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요즘엔 딱인 듯 합니다. 당연히 받아줄 리 없었고요. 이미 차단이 됐는데도 다른 번호로 왔길래 그 번호도 차단을 했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 저희 엄마요? 사실 상황이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수술도 잘 받았으니 치료도 잘할 수 있으니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뭐니 해도 돈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